안녕하세요. IT 전문방송 토크 IT 전문가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실제 그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이런 것이 실제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동향이나 발전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겠고요. 첫 번째 세션은요, RPA 쪽에 전 세계 리딩 기업입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의 이영수 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지장님. 네. 먼저 그동안 제 지장님 저도 이제 아직 꽤 됐는데 네.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컴퓨팅 쪽에 뭐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 네네. 하시다가 네네. 이렇게 RPA 쪽을 해보시니까 네. 뭐가 제일 다르던가요? 해보니까. 네. 일단 저희가 만나뵐 수 있는 고객분들이 네. 예전에 이제 IT에 계신 분들만 만나시다가 이제는 보니까 이제 전 산업, 네네. 전 예를 들면 업무에 계신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 주로 많이 네. 뵙게 되는 게 되게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관심을 갖게 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 뭐 네네. AI, 머신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 RPA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네네. 어떤 그런 기술들이 지금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제 상황이 그러면 되죠. 경영자분도 많이 만나시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주로 이제 HR 쪽에 계신 분도 많이 뵙고, CFO 네네. 분들도 뵙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경영진 중에 이제 뭐 CEO 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래서 뭐 CIO 분들은 기본으로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네네. 그래서 뭐 각 영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상황입니다. 자, 먼저요. 네. 우리가 RPA, 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네네. 단어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네. 아시면 알겠지, 모르는 분들 위해 가지고 좀 지세장님 버전으로 쉽게 RPA가 뭡니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건데 이게 예전에 처음에 저는 RPA라고 했을 때 저희 로봇 청소기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그 부분들 로봇 청소기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저희 이제 그 개념 자체를 말씀드리면 규칙 기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외상 이렇게 많지 않은 규칙 기반의 업무들을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들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대신해드리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이게 하드웨어 로봇이 아니라 네네네. 소프트웨어 로봇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뉴얼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시스템 뭔가 업로드를 데이터를 해야 된다거나 다운로드해서 뭔가를 리포트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대외 웹사이트에 가셔서 뭔가를 뭐 매일 아침마다 뭐 찾으셔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수작업들을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모든 이제 그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디지털 개인 비서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그 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복적이고 루틴 업무들은 이 디지털 개인 비서가 해버리고 나는 이제 뭔가 어떤 생산적인 거라든지 어려운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선수가 높은 것들을 먼저 하고 고민을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실제 플래닝하고 분석하고 실제로 문제를 또 이제 또 발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생각과 뭔가 판단,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쪽이 이제 원래 사람이 주로 잘하는 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지금 뭐 보면 지표에 보면 리딩 기업으로 좀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언제 누가 만든 겁니까? 그 2003년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그래서 이제 한 16년째 들어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히르 슈클라라고 이제 원래 그분은 이제 인도에 출신이신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 요새 인도 사람들이 잘 떠요. 인도 사람 모든 구글, MS 다 인도 사람들이 인도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RPA 쪽은 주로 BPO 쪽에 많았던 그 지역들이 또 RPA를 많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 인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시작을 16년 전쯤에 이제 시작을 했고 사실 최근 들어 제가 작년에 저희가 그 소프트뱅크 통해서 저희가 300밀리언이라고 하니까 한 3,300억 정도 이제 펀딩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투자받은 게 첫 번째 투자였습니다. 시리즈 A. 그래서 시리즈 A로서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이제 펀딩을 좀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하시니까 저도 기사에서 손정희 씨가 2017년 말인가요? 소프트뱅크 전체 공식 석상에서 RPA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RPA를 거의 우리 디지털 동료처럼 직원처럼 RPA를 굉장히 아마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런 얘기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2분기 실적 발표 끝나셨을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직원의 몇 %는
디지털 워커로 바꾼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만 네네.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를 하셨고, 그거와 또 이제 같이 동일선상에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셨고, 네네. 실제 저희가 지금 소프트뱅크의 이제 디지털 워커, 그다음에 RPA 자동화 뭐 이런 네네. 쪽에 프로젝트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내에 네. RPA가 도입된 건 몇 년 전부터? 지금 저희가 바라본 거는 한 2017년도 초반부터 이제 많이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안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한 2, 3년 네. 정도 된 걸로 보여지고, 작년에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국내 업체가 이제 RPA를 많이 소개를 하셨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외국계 네네. 기업들이 이제 지사를 글로벌 기업 이제 글로벌 기업이 이제 지사를 세우면서 조금 더 이제 이게 확산화되는 그런 추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그 성장률이 그러면 거의 이거는 뭐 100%씩 성장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뭐 작년까지는 100%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한 40%, 30% 이제 네네. 그 정도의 성장률을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선 지금 그 어떤 분야에 네, 이것이 네. 어떤 분야에 그래도 제일 먼저 확산되는 것으로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저희가 시작은 아마 금융 쪽이 제일 많이 시작을 좀 하셨고요. RPA 쪽으로. 왜 그럴까요? 왜 금융 쪽이 금융 쪽이 일단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 규칙 기반의 이제 프로세스를 주로 많이 이제 자동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는 막 변화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오신 이제 유통 네네. 쪽도 이제 되게 많이 제가 적용을 하셨고, 제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는 초창기 때 제가 2017년도, 16년도 그때쯤 이제 금융 쪽에 이제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전 산업군으로 이게 확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업종을 불문하고 네. 어떤 루틴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 근데 그 반복적이고 루틴한 분은 어마어마한데 네네. 그 중에서 또 어떤 팩터를 고려해서 어떤 분야부터 먼저 하게 될까요? 반복적 업무 중에서 고르란다면. 일단 저희가 그 맨 처음에 할 때는 너무 복잡한 업무를 네. 하게 되면 이제 네. ROI나 이런 것들 보여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프로세스가 복잡하지 않은 업무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끔 말씀드리는데, 빨리 작은 결과를 빨리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작은 건 업무를 빨리 해야 이게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그렇죠.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네.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 확신도 이제 훨씬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포트 만드는 것들을 많이 시작을 하세요. 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리포트를 만드시는 일일 집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죠. 보고하는 그러니까 이제 것들. 뭐 일 보고 뭐 주 보고 월 보고 이런 것도 이제 ERP 시스템에서 뭔가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런 자료 만드시는 네네네. 것부터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셨던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이제 어려운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이제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복잡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따가 이제 딜로이트 이제 네네네. 성분이 나오시겠지만 네. 그런 딜로이트 같은 그런 이제 전문 네네네. 컨설팅 펌이 네네. 또 같이 인volve 되겠네요. 네네네. 어쨌든 이게 그 하나의 툴로 접근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 하나의 프로세스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 컨설팅 역량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RPA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저희 솔루션이라면 라이센스 비용이 1이라고 하면 개발과 운영 컨설팅 비용이 3에서 4 정도 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ERP하고 비슷하네요. 네네네. ERP도 라이센스 비용은 한 20%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컨설팅 그쵸. 전문가들이 또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파트너분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서비스 비즈니스가 굉장히 네네. 많이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 내부에서도 이제 RPA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프로세스도 한번 다시 보실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고, 네네네. 이제 좀 생산성이 그럼 우리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또 자연스럽게 고민하시는 네. 그런 기회도 좀 생기시는. ERP 같은 것은 뭐 굉장히 꼭 필연적인 거지만 이게 도입돼서 구현되기까지 시간이 네.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네네네. RP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RPA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POC를 하더라도 네. 실적으로는 5일 안에 설치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 다 끝나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POC 자체는 하루면 다 끝나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앞단에 이제 프로세스들, 제가 디파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들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게 ROI는 안 되면 무슨 뭐 1년, 2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POC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POC는 굉장히 빨리빨리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10명한테 치킨을 쏘시는군요. 이게 1년 걸릴 거면 자꾸 안 쏘실 텐데 네. 빨리빨리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파일럿을 많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셔서 네. 파일럿 하시는 거는 일정이 이렇게 오래 잡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제 어떻게 네네. 파일럿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온고잉 프로젝트, 그냥 한 번 끝나고 하면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네네. 계속 그렇겠죠. 이제 요건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좀 계속 쭉 가는. 어쨌든 이게 어떤 분야에서 네. 이게 디지털 비서라고 치면 이게 일을 잘해. 그러면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람도 네. 비서가 네.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디지털 비서가 네.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사 확산이 그래도 굉장히 이거는 빠르게 전사 확산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이제 요게 네. 저 이제 이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네. 발전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RPA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기술이 됐고요. 네. 이제 RPA랑 저희가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들. 그 최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역량을 주로 많이 강화하고 있냐면 이제 OCR하고 이제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같이 묶어서 이제 네네. 코그니티브 엔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RPA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 네.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굉장히 처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엑셀, ERP 데이터 이런 것들 처리를 다 하는데 비구조화되거나 반구조화된 PDF 파일이나 메일 같은 것들은 뭐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네네네. 눈으로 본다든지 네네네. 그런 것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은 사실 그동안 이제 OCR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머신러닝까지 포함이 돼서 아. 저희가 IC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코그니티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 뭐 자연어 처리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AI 기술들이 네. 일부가 이제 이쪽으로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그 RPA 플러스 저희가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일들을 다 로그로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으로 보면 그 로그들을 분석만 하셔도 네. 우리 회사에 지금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를 구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기술들이 이제 그 세 가지가 잘 합쳐져서 네. 저희는 요즘에 디지털 워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먼 워크포스처럼 네, 디지털 네. 워크포스를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한다. 그렇게 지금 진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RPA의 어떤 그 코그니티브 네네네네네. 인식 기술하고 네. 분석 기술, 네네. 머신러닝 네네. 같이 이것이 융합되는 거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따가 네. 기장님 이따가 Q&A 시간에 다시 뵙기로 네,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션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롯데홈 쇼핑 실제 사례 어떻게 RP를 적용했는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이 엄청 많이 오는데요. 오늘 뭐 저희 KBS도 아닌데 저희 뭐 밤새도록 Q&A 밤새도록 해드릴게요. 네, 질문 계속 하세요, 그냥 오늘. 지사장님이나 두 분 바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예. 오늘 여러분, 오늘 한번 RPA,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이세돌 하고 알파고 그때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RPA로 따지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궁금증들 그런 거 많이 있을 테니까 오늘 한번 세 분의 전문가들 각자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스트 분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어여쁘신 박수진 롯데홈 쇼핑의 품질혁 팀장님이십니다. 맞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딜로이트 안진그룹의 조명수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먼저 박 팀장님부터 네. 롯데홈 쇼핑의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롯데홈 쇼핑에서 유통하는, 방송하는 모든 제품의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컨트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어떤 그 제품이 뭐 과장됐다든지, 네네. 아니면 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 것도 다 체크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채널이 3개가 있어요. 네네. 라이브 방송이 있고, 음. 그다음에 데이터 방송, 원TV라고 네네. 하는 데이터가 있고, 녹화 방송이 있고, 네네. 또 온라인 아이몰이라는 그 온라인 방송, 네. 온라인 방송이 아니죠. 쇼핑몰 같은 거. 쇼핑몰에서 이제 어. 검수하는. 음. 그래서 모든 채널을 다. 갑자기 검수라니까 네. 굉장히 꼼꼼하실 것 같아. 이거 굉장히 그런 것도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저희 하실 것 꼼꼼한 같아요. 편입니다. 네. 네. 자, 근데 IT 쪽은 네. IT 쪽은 잘 모르실 거 네, 생기신 것 맞아요. 같기도 저 하고. 컴맹이에요. 네, 야, 완전 IT를 잘 컴맹이에요. 모르신 분도 RPA를 할 수 있다. 네, 네. 이따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조명수 상무님. 네. 조상무님 보니까 이력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근무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미국 네네. 딜로이트에서 이와 유사한 신기술 가지고 컨설팅 네.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는 RPA 하기 전에 주로 어떤 쪽 분야를 좀 컨설팅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네네네. 제가 커리어 시작은 ERP 컨설팅을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RPA가 사용하는 접속하는 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스템이 되게 많은데 네. ERP를 알고 있으면 네. RPA를 구축하기에 왜냐하면 ERP가 업무 프로세스를 녹여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죠. RPA도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간의 연관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ERP 했던 것이 RPA 하는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ERP 프로젝트를 할 때하고 RPA 프로젝트를 할 때하고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고 가장 큰 좋은 점은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눈에 빨리 리턴이 돼.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시간이 나와요.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니까 고객이랑 얘기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좋겠네요. 방법론이 예전에 ERP는 분석, 설계, 개발, 워터폴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RPA라는 건 완제품이기 때문에 애질 방식이라고 네네네. 민첩하게 그렇죠. 빨리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그래서 좀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ROI도 금방 네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돈을 해소하는 기간이 1년 내에 ROI가 나오는 제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피드백도 즉각적이고 ERP보다는 좀 쉽게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박 팀장님. 네. 먼저 궁금한 게 롯데홈쇼핑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RPA를 고려하신 건지 어떤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제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습니까? 고민거리요. 우리 무릎팍도사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옛날에 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 2월에 발령을 받았고 네. 처음 맡아보는 그 팀이었어요. 품질혁신팀은. 저는 원래 패션 전공이고 의류회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인원이 30명인데 네.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온라인 검수라는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네.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거니?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니 너네들?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온라인에서 허위 과대 광고를 확인하고 수정해서 그게 이제 승인이 되면 그제서 이제 온라인에 업로드가 돼요. 아, 네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 그 허위 광고가 보통 이미지로 돼 있으니까 네. 검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사람이 봐야 되고 누가 봐야 되고. 사람이 봐야 되고 화장실도 네. 못 가면서 계속. 아. 네, 그래서 눈도 아파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래서 하루에 몇 개 보니 그냥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200개가 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400개를 볼 수 있거나 이게 뭐 경력으로 굉장히 이게 인정이 되는 분야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것 같아서 이게 뭔가 기계나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로봇 뭐 프로세스 이런 게 있으면 대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력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네. 그래서 뭐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봤죠. 이런 걸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기술은 저 모르시는 분이 전혀 모르죠. 그러면 박 팀장님이 조상무님을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조상무님을 찾았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랬어요, 진짜? 어떻게 찾았어요? 그게 항상 고민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팀장님들, 유통회사 이제 팀장님들이랑 교류회 같은 게 있는데 네. 여쭤봤어요.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경력도 안 될 것 같고 또 이 친구들의 하는 일을 자동화 시키면 저 친구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렇게 좋은 생각 아이디어 있으세요? 야, 진짜 좋은 팀장이다. 네. 했더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RPA라는 게 있는데 뭐 한번 미팅 해봐 이렇게 어떤 팀장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명함 그러니까 연락처를 받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정말 현업에서 기업의 현업 팀장님들이 다 이런 분이라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굳이 저희가 방문할 필요 없이. 네. 그죠? 네. 네. 자, 네, 만나가지고 네. 하셨지만 그냥 그래서 바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또 고르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것들은? 딜로이트 말고도 사실은 뭐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뭐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상담하고 나서 되게 네.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뭐 괜찮다, 뭐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길래 아 그러시냐. 그래서 뭐 사례 좀 줘봐라 이렇게 네네. 해갖고 저희 이제 이분들이랑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단에도 알아봤죠. 네.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거 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좀 몰래 알아봤는데 네, 이제 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 알아봤는데 뭐 이제 솔루션도 좀 종류가 있고 하지만 이쪽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경험이 네. 있으신 것 같아서 예, 정하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아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조상문이 봤을 때 지금 박 팀장님의 그런 이제 이슈 있잖아요. 그것들은 조상무님은 어떤 관점에서 그 문제를 쳐다봤습니까? 일단 고객 관점에서는 또 제가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게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사실 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 가장 좀 걱정됐던 부분이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딱 들어가니 그분들이 오히려 내가 하기 싫고 사실은 이게 가치가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감이 좀 높아요. 해방감. 예. 그래서 일단 전 컨설턴트 음. 입장에서는 고객의 어떤 불편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약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 허위 광고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허위나 과장 광고가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육안으로 이미지를 다 체크했던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네.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했나요? 일단은 이번 롯데홈 쇼핑 케이스는 제가 RPA 프로젝트 했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프로젝트였고 네네. 단위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렸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로보틱스만 적용된 기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로보틱스란 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사무 업무라는 게 손과 눈과 귀와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보틱스는 사실은 선 정도의 역할이에요. 네네. 키보드 정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광고 이미지, 허위 광고란 것은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AA도 아까 그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출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는 훨씬 먼저 했기 때문에 네네. AA사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이런 검증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기술. OCR이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인데 그렇죠. 그거는 머신러닝까지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미지를 그대로 텍스트로 읽는 그렇죠. 거라고 하면 ICR이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기능이 들어가면 그 문자를 읽은 다음에 이게 정말 문자인지 이미지인지를 판단하고 변화하는 네네네.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없으면 사실 광고 이미지라는 게 그 글자 크기도 다르고 네네. 색깔도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인식하려면 머신러닝이 필요했고 그 기술과 그러니까 사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ICR 기술과 손을 역할을 하는 로보틱스 기술을 합쳐서 네네.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가장 높았고 여기 현업분들도 고생 많았지만 저희 컨설턴트도 고생 많았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한 기간 얼마나 해서 끝난 겁니까? 저희가 아까 실패를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네네. 제 경험이 있었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전에 그 ICR은 사실 종이 하얀 종이의 문자였기 때문에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약서 기반의 인증을 해서 정형화된 배경에 그래서 쉽게 했는데 홈쇼핑이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너무 색깔도 다르고 글자 크기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죠. 그래서 너무 쉽게 들어갔다가 좀 많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딱 끝날 때까지 2개월 정도, 2.5개월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뭐 일반적 프로젝트 지금 굉장히 짧은 거네요. 그럼요. 그렇지만 RPA 치고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예요. 네. 2.5개월이면. 자, 그 박진아님은 이 프로젝트 하면서 그 가장 어려웠던 점 뭐였어요? 하면서 두 달 반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요. 일단 중간에 한번 실패를 하고 저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네네. 소프트웨어구나 사서 깔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저희도 노력하고 서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 네. 혹시 이제 컨설턴트가 포기할까봐 네. 중간에 제가 아니에요. 제 직원이. 못하겠다고 가실까봐. 네. 네, 사실 그게 제일 두려웠죠. 저도 걱정이었어요. 우리 직원이 퇴사할까 봐. 네, 그래서 식사도 같이 네. 사드리고 도닥거려 가면서 네. 같이 했었고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 하면 사실은 윗분들이 그러니까 빨리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네, 한 그렇죠.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사인 받고 결제 받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는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죠. 무슨 결과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두 달 반 지나가지고 결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좋았죠. 어떻게 결과가 좋아졌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게 돼서 나머지 네. 2명을 다른 일에 다른 일에? 네,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고 사실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제 이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좀 사람이 안 봐도 네. 돼서 그들이 이제 뭔가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일을 네. 했으면 좋겠죠. 자, 3명이 하던 거를 네. 지금 1명인 그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은 좀 불만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친구예요. 그렇지. 얼마나 안 된 친구이기 때문에 역시. 네, 다 이게 순서가 있어서 군번에서 밀렸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획기적으로 그것이 뭐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직원들도 자기 만족감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런 거를 타 부서에서 봤으면 야 이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거 해도 좋겠는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이게 검수하는 업무 말고 이게 롯데홈쇼핑 다른 부서 전사적으로 이걸 확산시킬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 DT팀이라고 아예 요거 관련된 전산화하는 자동화하는 그런 팀이 아예 있고요. 저는 사실은 거의 동시에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는 그 팀이 생기면서 네. 저희는 이제 작게 이게 사실은 네네. 이렇게 RP고 뭐 이렇게 전사하고 크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네네네. 어떻게든 뭐 좀 그래서 이 인원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네, 그거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하다 보니 너무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일이 커질 것 같은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IT 쪽에 있는 팀, 그 다음에 DT 팀과 이제 쉐어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같이 했고 지금 현재는 전사로 확대돼서 네.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그 그룹사에서도 연락 많이 오고 다른 홈쇼핑에서도 연락 많이 와요. 네네. 이게 일반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이게 그 ROI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 특정 업무, 효과가 높은 업무를 먼저 해보고 네. 성공 체험을 한 다음에 조직의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네.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게 일반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저는 아까 진짜 박 팀장님이 너무나 신선했던 게 뭐냐면 저는 아까 무슨 팀 이름이 뭐라 했죠? 품질혁신팀. 품질혁신팀에 저는 뭐 팀장이라서 한 10년 이상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품질혁신팀에 작년 2월 달에 부임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편견이 없으신 거죠. 편견이 없고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이 아까 부하라면 표현하면 같은 동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좀 더 좀 편하게 좋게 할 수 없을까라는 순수한 생각에서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하니? 거기서부터 이게 이 문제를 발견한 거죠. 남들은 그냥 간과했던 문제를 그냥 이거 무조건 하는 거야. 그거를 해가지고 결국 IT를 잘 모르고 그 업무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이 결국 이거를 결국 이니시어티브 해서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그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일을 모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직원들이 일을 계속 하면서 당장이 아니고 그게 쌓여서 경력이 돼서 네네. 결국은 다른 쪽에서 좀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박 팀장님께서는 이제 이런 RP를 우리나라에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있지만 이걸 도입 안 한 분들이 경험 안 한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이거 한번 도입해 볼까? 한번 적용해 볼까? 이런 분들한테 좀 팁을 하나 주신다면 이런 준비 이런 준비나 그걸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뭐 IT랑은 전혀 상관없는 네. 의료 전공을 했고 RP라는 뜻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네. 그리고 한 진행을 하고 중간에 이제 중간 보고서 쓸 때 RPA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RPA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네, 그 정도로 네. 잘 몰랐던 분야인데 중요한 건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과연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네.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야지 거기까지 갔을 때 배운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RPA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생소할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좋은 컨설턴트 분을 만나서 여기까지 잘 왔고 네. 또 윗분들도 네. 기다려 주셨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야, 거기서 그만둬가 아니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했을 네. 때 지켜봐 주셨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디벨롭하고 기다려 주면 또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지 않게 네. 한번 잘 어프로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조사님께서는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RP 프로젝트 할 때 아무래도 이제 파트너를 선정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선정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뭔가 약간 그래도 중립적으로 어떤 본인의 그동안 경험으로 프로젝트한 경험으로 어떤 그런 선정 기준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기술적인 배경,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기능적인 측면이겠죠. 네. 이게 RPA가 일을 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로봇을 운영 관리할 조직이 IT 조직이냐 현업 조직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로봇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쉬우냐 그 기능이 쉽게 구현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한국 지사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솔루션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면 컨설팅사가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솔루션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벤더사가 근접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점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기 그렇지만 이게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이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컨설턴트는 어떤 유형의 컨설턴트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조상훈이 말씀하신 그럴 것 같고 박태영이 좀 네네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할 때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네. 사실 중간에 조금 저희가 이제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때 서로 사실은 좌절하고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고비가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은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늦어도 상관없으니 네네. 가지만 마셔라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잘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업무를 잘 파악하시려고 하셨고 거의 저희랑 합숙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저희랑 같이 딱 붙어서 저희가 현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계속 봐주셨고 네네. 계속 소통하는 거, 피드백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다 해서 서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아주 훌륭한 컨설턴트를 만나서 좋은 네. 결과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요. 네. 네, 저는 거의 간 적이 없고. 보고할 때만 들어가요. 사모님이랑 저희는 이제는 실무자한테 지금 시간이 네. 조상무님은 지금 이게 RPA가 지금 이제 어떻게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그냥 예측으로 그냥 지금 변화의 중간에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HR 관점에서 저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일정 부분 업무를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잉여 자원이 발생하고 잉여 타스크가 로봇이 대체하면 네. 사람의 일이 어쨌든 잉여 자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이 잉여 자원 또는 잉여 인력을 어떻게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역할로 줘야 될지에 대한 HR 관점에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럴 때. 네.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재부가 있으면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인재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을 똑같이 리소스라 생각하고 이제 업무 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제 인지가까지 들어오면 사람과 기계가 같이 일하는 컨셉의 네. 직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토크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52시간 근무제 해가지고 뭐 막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개인 비서, 네. 디지털 워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된다면 이제 법으로 무조건 직장인은 무조건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 무조건 기업은 무조건 10시간만 일하게 해야 돼. 무조건 사람은. 네. 좋다. 좋잖아.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아무도 반발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뭐 그냥 좋잖아요. 그런 지금 그렇게 되면 좋지 않아요. 그런 네.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좀. 네.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냥 뭐 잡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10시간만 일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상상이 딱 드네요, 지금. 월급은 그대로. 네,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그냥 법으로 그냥. 네. 자, 오늘요,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도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끝으로 이제 끝이 아니죠. 먼저, Q&A 시간 들어가도록 하죠. 네, 지금, 지사님 나오시죠. 지사님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세 분 이제, 여러분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질문 받으면서, 그때 또 우리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저도 이게 토크까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렇게 질문이 이거 혹시, 지사님. 저희 팀 아닙니다. RPA 간 거 아니야? AA 간 거, AA 로봇이 한 거 아니야? 로봇이 왜 이렇게 많어?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아마 로봇이 한 거 같은데. 로봇이 저 정도까지 엄청나게. 아니, 로봇이 아까 상무님 말씀을 키보드 로봇이 다 한다는데, 상무님, 예. 이렇게 우리 방송에 예. 질문한 거, 로직 만점이요. RPA 갈 수 있죠? 로직 만점이요. 할 수 가능하죠? 네, 로직 가능할 것 같은데, 만점이요. 제가 보기엔. 네. 자, 이경수님. 먼저요, 세 분, 답변하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한 분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다섯 네, 분한테 네, 네, 이제 네. 샤워 발표해 줄 거니까. 네, 네. 이따가 맨 끝에 좋은 질문 한 분 좀 적어가지고 끝에 다섯 분 발표하시면 되고요. 예. 먼저 이경수님, RPA를 도입하는 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을까요? 이거보다 어느 부서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거 할 때. 네. 제 경험상 네. 적용하는 부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로세스가 예외 사항이 없는 표준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제일 좋기 때문에 네, 네. 일반적으로 저희 통계상 보면 재무팀 또는 인사팀, 구매팀 이런 표준화된 업무에 적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네네네. 혹시 뭐 박 팀장님 여기 대해서 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팀이요. 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급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 정답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그 김용진님께서요. 단순하고 반복되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변동되는 업무에 일정하게 다양하게 반복되는 업무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다시 말해 반복적인 업무를 스크립트 같은 걸로 변경 가능한지요? 예, 기본적으로 이 RPA 사상이 룰 베이스로 스크립트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변동 가능한 범위가 예측 가능하고 룰로 설정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는 사실 로봇이 못하거든요. 하나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만 룰로 설정할 수 있다. 허유태님은 기존의 그 배치 잡, 컨커런트 잡들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업무 적용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요. 제가 답할까 아니면 말씀하시죠. 예, 일단 배치잡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잡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로봇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율적으로 어떤 배치 상태로 사람이 간섭 없이 일하는 로봇이 하나가 있고요. 사람과 소통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컨크런 잡과 배치 잡을 하는 로봇이 따로따로 보통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현철님, 이런 회사 많을 것 같아. 내부에서 올해 RPA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반기 POC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현업에 저항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진통인 것 같은데 냉정하게 실제 RPA 도입 후에 100명의 업무를 10명으로 줄였을 텐데 큰 ROI가 기대되긴 하지만 인원을 절감해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업무가 마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셨고요. 지금 확산을 많이 하는 고객사에 실제 발생하는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지털 워크포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디지털에서 일을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사람이었으면은 업무 중단이 발생 안 하는 경우에도 로봇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정전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일 자체를 멈추겠죠. 네, 그렇죠. 사람은 어쨌든 할 텐데 네네. 일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할 때부터 그 운영 모델이라고 하는데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어떻게 예외상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다 설계가 돼 있어야지 네. 안정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에 우전님은 RPA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업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표준화된 그런 예외 처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업무들이 일단 최우선이실 것 같고요. 네. 또 특정 뭐 부서나 뭐 이런 업무를 한정 짓기보다는 이제 일단 그거 기준으로 먼저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소윤철님 추가로 이분께서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 내부에 RPA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컨설팅 필요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컨설팅 펌과 파트너사 또한 직접 구축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하게 발생되는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 것 네네네.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생태계가 이제 라이선스를 파는 솔루션사가 있고 개발하는 파트너사가 있고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펌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업무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아는 분이 표준화를 하고 단순화를 업무를 해야지 최소의 로봇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 은행 회사에 400명의 일을 대체하는 업무를 어떤 A라는 뱅킹 회사는 150개 로봇을 구현했고요. 네. 똑같은 400명을 줄이는데 한 500개 로봇이 들어왔어요. 네. 그 똑같은 기술이었거든요. 그 차이는 뭐냐면 단순 업무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바라보고 표준화하고 단순한 다음에 로봇을 적용해야지 훨씬 효과적인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업무랑 프로세스를 아는 컨설팅 펌이 같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거네.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으시면 네. 돈값을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ROI 나옵니다. 지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아니, 어차피 글로벌하게 이제 딜로이트하고 네네.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세스 앞단에 저희가 이제 로봇이긴 하지만
앞단의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언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그래도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그 프로젝트가 잘 성공을 해야지만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진짜 RPA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확산될 거는 자명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새로운 또 잡들이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전문 분야에 그죠? 네네. 지금 뭐 저희가 그 아까 잠깐 질문 중에 작업 일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안 하시면 일이 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RPA가 안 되면 더 일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냥 일례로 저희 지사가 생긴 이후에 지금 26명, 27명인지 됐는데 네. 없었던 회사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 네. 실제로 저희도 여태까지 개발자가 지금 한국에 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좀 돌리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네.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로봇을 저희가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걸 또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해요. 이 산업에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존의 어떤 업무들이 물론 뭐 사라진 업무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업무들이 이쪽으로 다 트랜스퍼 되는 일들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지금 새로운 일들을 계속 새로운 직군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그리고 있다. 이게 또 확산되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각 업종별로 네네. 업종별 아주 세분화 시켜가지고 네. 세분화된 업종별로 네. 로봇을 파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이거 잘합니다. 네. 사람처럼 네. 그냥 쓰세요. 다운받아 쓰세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실제로 지금 이제 HR 쪽인 지금은 이제 잡 기준에서 타스크 기준으로 옮기고 그렇죠. 있죠. 타스크를 잘하는 디지털 인력이든 사람 인력이든 그걸 채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스토어라고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네. 앱스토어처럼 아. 거기서 다운 받으실 수 있게끔 네,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일반 분들도 로봇을 만드셔서 야. 저희가 구글이나 뭐 이런 쪽에다 올리시는 것처럼 저희 쪽 올리시면 또 그걸 전 세계에 계신 분이 또 다운 받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디지털 개인 비서, 디지털 워커 이렇게 되면 HR의 개념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달라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태윤님께서는 RPA가 별도 프로그램인 건지 아니면 별도로 아키텍처가 있는 건지요. RPA란 것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 일단은 실적으로 프로그램이 맞나요? 이제 네, 프로그램이 맞고. 소프트웨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제일 쉽게 표현할 때 RPA는 네. 뭐냐라고 하면 네. 엑셀의 매크로 기능이 PC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만 자동화된 게 PC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아키텍처는 크게 AA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로봇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스크립트를 짜는 모듈이 하나 있고요. 실제 일을 하는 모듈이 하나 있고 네. 일을 하면 이게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 모니터링 하는데 컨트롤 모듈이 세 가지로 보통 모듈화 되어 있는 아키텍처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성님께서요, RPA를 하나의 사본을 생성해서 직원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하나의 잡이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RPA를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RPA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떻게 적용되며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도 되게 인사이트 있는 질문이시고요. 네네네. 실제로 지금 글로벌사 저희 모 럭셔리 자동차 회사에 지금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 하나하나를 사본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사본의 네이밍 룰은 다르지만 네. 결국은 이 로봇에도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사람과 똑같이 지금 직원 개념으로 다루고 있고요. 네. 급여만 안 나가는 편이고요. 네, 네. 네. 그런 개념이고 하나의 잡이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RPA를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이게 이제 이 질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똑같은 사람과 똑같다고 하면 그 업무 분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법적인 내부 규정상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되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면 안 돼. 업무 분장이 돼야지 위험이 적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봇도 그 계정 하나하나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가 충돌이 없게끔 권한 관리를 하는 게 핵심이고요. 사람과 네. 똑같이 네. 하나의 로봇이 모든 일을 해버리면 이제 업무 분장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로봇은 어디 가서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처럼. 예,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 회사 이제 로봇 에틱스를 만듭니다. 로봇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네, 일을 저희가 네, 이제 네.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본 생성하는 것도 있는데 일본의 어떤 사례는 로봇한테 이름을 부여를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직원분들이 이게 로봇이 보낸 건지 사람이 보낸 건지를 모르시는. 그리고 네. 실제 로봇은 컴플레인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인기도는 그 로봇이 제일 높다는 네. 맞아요. 네.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네. 참. 송상효님, 그동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려고 했던 BPM 적용과 RPA 적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프로세스 정리를 위해서 업무 개선 가능한 단위 프로세스로 구성하는 것이 RPA에서도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뒷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표준화하고 단순화하는 그 컨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앞단에 제가 BPM 전문가는 아니지만 BPM은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 절차를 정의하는 솔루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RPA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을 시키려면 당연히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되고 그 프로세스로 실행하는 건 RP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용진님은 그 RPA 적용 범위별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지요. 일단 RPA는 이렇게 도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라이센스 자체로 보면 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라이센스의 비용인데 라이센스는 유지보수 비용이 없고 이제 연간 사용료 개념으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가고요. 이제 대신에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로봇. 네. 예를 이제 저희가 이제 파트너분들이 로봇을 고객분한테 만들어 드리면 네. 이 로봇을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뭐 어플리케이션을 바뀌다든가 했을 때 이제 수정 보완을 하실 때가 있는데 네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유지 비용은 발생합니다. 근데 네네. 솔루션 자체에 대한 비용은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는 그럼 진짜 이 RPA 그 뭐 솔루션 회사들 간에 이게 경쟁을 할 때 누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로봇을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얼마나 쉽게 빨리 만들 그렇죠. 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자, 이문식님께서요. WMS를 구축해서 운영 중인데 장애가 많이 발생해서 퇴근 후 혹은 주말에도 수시로 회사에 나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RPA를 도입하면 이런 장애도 조치가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구축 가능하다면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요새 정부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 요새 한 4천억, 5천억 풀어졌거든요. 지금 올해.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스마트 팩토리 지원 자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사분들 중에 이제 제조 뭐 이런 쪽에 이제 실제 그 공장에 가보면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 공정 개선 활동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고객분들이 어떤 분들이 저희 걸 보시고 이게 스마트 팩토리 아니냐라는 네네.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네. 저를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충분히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WMS랑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이제 저희가 IT 쪽 관련된 아침마다 이제 와서 로그 확인하셔가지고 네. 장애 조치하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네. RPA 적용하셔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적용하실 수는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정부 지원금 쪽은 제가 네. 전대원 쪽도 제가 네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한수님께서요. 그 오토 핫키 AHK 같은 매크로 개발 언어를 사용하면 반복적인 전산 업무를 자동화시켜서 업무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AHK를 이용해서 업무를 반자동화시키는 것도 RPA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념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RPA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참고로 파이썬이라는 기술을 써서 일부 부분을 자동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허유태님께서요. RPA의 생산성은 한 명이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반복 작업을 해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의 개입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개입을 해야 하는 업무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치냐 컨커런트냐인데요. 그러니까 로봇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로봇이 있고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하는 일로 두 가지 로봇 종류가 있고요. 네. 사람의 개입 없이 할 수 있는 일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람과 업무를 또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일도 그런 종류 로봇을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세스를 개발하실 때 네.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면 사람한테도 물어보는 그 절차까지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수미님께서 매크로와 RPA 차이점이 뭔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하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크로는 엑셀 안에서만 도는 거라고 하면 RPA는 PC로 하는 모든 업무를 매크로처럼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합적으로 다 예, 예. 나중에 인식까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사실 매크로하고 RPA하고 또 이제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매크로는 로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뭐가 잘못돼도
그걸 나중에 오디트를 하거나 뭐 그러네. 루트 코드를 파인딩할 수 없는데 RPA는 이제 다 로봇들이 다 그 로고들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이제 이슈가 있을 때 그걸 처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이종훈님께서는 RPA 운영 중에 장애 발생 시에 제품의 손상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장애 발생 시에 제품의 손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장애라고 하는 게 로봇 장애 할까요? 로봇 장애? 로봇이 이제 자체가 장애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로봇도 이제 서버 위에서 올라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이슈가 생겨도 이게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못하는 경우, 네네.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 담당자한테 이제 보내서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모니터링 툴에서 이걸 얼러트를 띄워주는 게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희 로봇 자체가 다 정상이 돼 작동을 안 한다. 그럴 경우 사실은 프로세스, 고객사의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얘가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프로세스와 네네네. 변경이 났거나 이럴 때는 얘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근데 그럴 때는 고객분한테 담당자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는 형태로. 자, 이원규님께서 이게 박 팀장님 롯데홈쇼핑에서 지금 파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핫한지. 저 일단 임의용 화장품은 가성비가 정말 좋고요. 퀄리티 제가 또 공장도 좀 남성분들한테 추천드릴 게 네, 있다면 또 남성분들한테 보시죠. 와이프나 이렇게 선물하기 되게 좋고요. 특히 식품은 정말 깐깐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의류도 보시면은 백화점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정말 깐깐하게 검사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저희 홈쇼핑에서 구매하실 때 네. 뭐 직원 할인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홍재훈님께서요. 만약 한 명이 10개의 업무 처리를 RPA로 처리할 때 봇이 몇 개가 필요하며 봇들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려운데. 이게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못 합니다, 로봇이. 근데 그게 만약에 A라는 업무가 끝나고 B라는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24시간 내에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게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죠. 그 업무가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김태윤님께서요. 공장 내에서 제품 생산하는 과정 중에 결품, 불량품을 찾아내는 일인 단순 업무상 같은 것도 RP가 적용 가능할까? 그러니까 제품 생산할 때 불량품을 찾아내는 것도 이거 가능할 건지 RPA로. 저게 이제 불량품을 찾아내는 과정이 사실 예를 들면 뭐 이미지를 저희가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OCR이나 뭐 이런 이미지 인식하는 기술들이랑 연결이 되는 그 뒷단은 사실 RPA로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네. 최근 들어서 공장에서 주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MES 시스템에서 매일마다 이제 그 엑셀 다운받아서 뭔가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네네. 공정 개선팀, 뭐 그다음에 실적으로 이제 그 제품 생산 기획팀 뭐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RPA를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네. 결국은 결품이 만약에 물리적인 제품이라고 하면 눈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통 스마트 팩토리 할 때 이제 센서를 이용을 하고요. 센서가 인식하는 순간 데이터로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하는 일은 RPA가 하는. 네네. 같이 결합이 돼야지 가능한 업무. 그러니까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처리 같은 건 네. RPA가 하면 네, 되겠죠. 네, 네. 자, 이경수님께서요. 아까 ICR, 인텔리전트 OCR, 인식 엔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인식률의 충족, 서비스 레벨은 어떻게 정의하셨는지요? 단순히 몇 프로 이상인지 여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평가를 선정하셨는지. 저희가 이거를 사실 롯데 홈쇼핑 하면서 굉장히 많은 OCR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기준은 고객의 만족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첫 번째 솔루션은 한 70% 정도의 인식률이었어요. 근데 70% 가지고는 30%를 메이크업 하는데 훨씬 사람이 많이 든다. 최소한 9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게 고객의 네, 보이스였고, 저희가 했던 인식률은 9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사람과 같이 코어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우리나라 거였어요, 엔진? 아니면 글로벌 겁니다. 네네. 네. 자, 손현철님, 롯데홈쇼핑은 몇 개 업무에 몇 개 봇을 적용했는지요? 적용 시에 빅뱅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단계적 적용이었는지요? 이번에 저희가 적용한 거는 아까 검수 업무 한 개에 네네. 굉장히 복잡한 업무였고 그 로봇이 저녁에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로봇으로 그 업무 하나 처리하는데 네. 적용을 했습니다.
강상우님께서요. RPA 도입 요구가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업무가 RPA 도입 이후 업무 효율이 늘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뭐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예, 저희 방법론을 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 방법론에 있는 템플레이트에 데이터만 넣으면 경량적 효과가 자동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컨설팅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김영진님, 롯데홈쇼핑 RPA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에 모니터링 기능도 있을까요? 네. 여기 특히 AA사 같은 경우는 그 밭 인사이트라는 그 로봇이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지 네. 생산성뿐만 아니라 그 정확도까지 판단하는 모니터링, 애널리틱스 기능이 있는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박고님은 롯데홈쇼핑의 아까 DT팀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인원수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네. 구성은 이제는 DT 개발팀이랑 운영팀으로 나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이분께서 RPA 구축 후에 운영상의 이슈는 없었는지요? 지금 현재도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솔루션 프로젝트를 했지만 RPA가 가장 소위 말해서 까칠한 솔루션 같아요. 네. 까칠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약간의 환경이 바뀌어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근본을 흔드는 솔루션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는 유저 인터페이스 레이어이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운영상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외 사항을 모두 감안해서 설계가 되지 않으면 디지털상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업무가 중단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좀 디테일하게 예외 사항을 다 식별한 다음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첨 하나 드리면 이제 주로 어플리케이션이 약간 수정 변경이 되던가 아니면 웹사이트 쪽에 뭔가 접속을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위치가 좀 뭐 바뀌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메러 메시지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개발을 네네. 하고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신홍우님께서요. 롯데홈쇼핑에서는 RPA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작업이 같이 진행되었는지요? 프로세스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에는 생산성이 안 나서 먼저 1차적으로 로봇이 검수를 하고 사람은 로봇이 검수한 그 결과를 리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항상 하면 그대로 로봇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프로세스를 바꾸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들어가는 컨셉입니다. 또 김영진님께서 아까 그 롯데홈쇼핑의 담당자가 3명에서 1명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특정 사람에게 업무 의존성이 더 커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일을 그 RPA가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RPA가 다 해놓은 거를 저희가 그냥 단순히 검수만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전보다 그분도 일할 때 눈을 혹사하는 거 훨씬 덜 하겠네요. 네, 맞아요. 막 안과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네, 그렇죠. 인공눈물도 안 쓰고. 인공눈물. 네, 그다음에 노지아님께서요. RPA 프로젝트 후에 고객 자체 역량으로 확대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사례도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내재화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아닙니다. 저희 컨설턴트들도 사실 경영학과 출신 컨설턴트 많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파일럿 프로젝트까지는 저희랑 컨설팅을 받고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자체 이제 COE라고 해서 센터 오브 엑셀런스 팀을 별도로 꾸리셔서 네. 자체적으로 하시는 회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부 IT 인력이나 관련된 리소스가 있으신 회사들은. 예. 그래서 저희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개발을 할 때 저희가 랭귀지가 따로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랭귀지 기술이나 널리지가 필요 없으시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는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하느냐,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아느냐. 그래서 뭐 별도의 랭귀지 필요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고려 사항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되게 많네. 진짜 질문 많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홍경효님께서는 과대 광고 이미지를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다는데 이건 그냥 RPA가 한 거죠. 그 아까 그 ICR 그 인텔리전트 OCR 엔진이 찾는 거죠. 그러니까요. 찾는 거와 여기 질문하신 걸 지식 DB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금지어랑 가장 광고 단어를 다 DB화 했습니다. 로봇은 그걸 찾으면서 비교해서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신홍우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오토메이션 애니메어는 전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프로세스를 디파인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롯데홈쇼핑 팀원분들 중에서 실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프로세스를 디파인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없고요. 네, 아마 전사 확산하게 되면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내재화 하실 것 같아요.
김소율님께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립해서 자동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 RP를 적용한다고 보면 소요기간과 ROI를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이나 솔루션 등이 제공되는지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려서 툴로 네네. 제공이 됩니다. 또 제가 추가로 저희가 ROI나 이런 것도 이제 보드 인사이트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널리틱스 기능이 좀 있어서요. 네네. 그런 건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제공이 됩니다. 강진광님, RPA를 회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는 파트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그럼 팀장님 뭐 준비는 그 설명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결국은 네. 업무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떤 고민이 있는지.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 할 때 RPA 기술이 되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RPA가 어떤 기술이라는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먼저 네네.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네네. 서로 간에 이런 상호 교류로 보통 프로젝트를 네네. 진행합니다. 자, 오민준님께서는 여러 RPA 솔루션이 있는데 어떤 솔루션을 선택해야 할까요? 솔루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세 분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자, 지사님 입장에서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하나만. 선택 기준 하나만. 선택 기준은 하나. 일단 첫 번째 하나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이제 개발하기 쉬운 툴. 개발 시옷들. 자, 그러면 박 팀장님, 고객 입장에서 하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요. 정답이십니다. 우상무님. 저는 전사 확산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 오케이. 네. 네네. 자, 세 분의 각각 다양한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뭐. 저거는 이제 저희가 그 예외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네네. 예전에 저희가 테스팅할 때는 뭐 요즘에 캡처라고 지금 로봇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그 전문 그 솔루션 업체들이 그걸 또 만들어내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RPA랑 같이 네. 연동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접근도 중요한데 저희 경험상 법적인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검색을 하시는데 구글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네. 구글의 정책을 보시면 저희도 그 레슨런인데요. 구글에서는 아예 로봇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가는 거를 불허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공하는 상대방에서 이걸 로봇을 막겠다고 해서 그게 정책에 넣었으면 그거는 미리 상대방의 사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문제를 꼭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학수님께서는 IQ 봇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 가능할까요? IQ 보시면 저희가 네. 머신러닝하고 네. OCR 엔진을 합친 거고요. 그래서 네. 코그니티브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PDF나 그다음에 저희가 메일들 네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지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태규님께서는 국내 국외 RPA 솔루션 중 패션 업계에 적용된 사례 및 솔루션 제품과 그 선택 기준이 뭐 있을까요? 특별히 뭐 패션 업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패션 업계는 어차피 뭐 팀장님도 잘 아시는 얘기이긴 하지만 뒷단에 들어가는 백오피스 업무들은 거의 네. 대동소이한 업무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재무나 회계 쪽, 뭐 HR 쪽, 네네. 그 적용되는 업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은영님은 RPA를 구현할 때 인프라적으로 최소 구성사항이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권고드리는 사항 이제 서버를 이제 VM 위에서 이제 구성하시는 걸 많이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메모리 16기가, 네, 뭐 CPU는 뭐 4코어 이상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네. 엄청난 헤비하지 않나요? 헤비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우관님께서는 개인 PC에서 RPA를 사용 시에 개인 사용자와 병행이 불가능한 건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맞습니다. 만약에 개인 PC에서 그 RPA가 일을 하고 있으면 화면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인간이 그거를 못 쓰는 아, 거죠. 네네. 예, 그게 질문인 것 같아요. 오케이. 고은성님께서는요, 그 아까 ICR이 그 일반 이미지나 플래시 영상 이미지 등 모든 형태의 광고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분별할 수 있는지요? 일반 이미지는 당연하고요. 플래시 영상 이미지는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네. 사실은 홈쇼핑에서 비슷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홈쇼핑 할 때 보면 자막에 나가는 그런 네네. 정보들도 허위광고 네네네. 뽑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허유태님께서는요, 컨설팅만이라도 따로 받아볼 수 있는 건지 조상무님한테. 보통 컨설팅만 따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선정을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앞단에 업무와 솔루션,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어떤 건지를 컨설팅 받고 그 다음에 구축으로 연결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네.
고은성님은 RPA가 수집된 정보를 AI 챗봇 서비스와 연동해서 사용 가능한죠? 네. 가능하고요. 이제 일본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그 실제 적용한 사례인데, 우리 임직원 출장 갔다 오면 경비 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SNS상에, 자기 쓴 영수증을 사진 딱 촬영해서 로봇에게 전송을 하면, 네네. 로봇이 RP가 뒤에 돌면서 영수증에 있는 정보를 인식해서 경비 시스템 입력까지 해주는 네네. 그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챗봇과 RPA가 같이 연동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케이스는 꽤 많습니다. 자, 이용규님, RPA를 도입하러 결정하려면 사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연기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기하실 수 있어요? 자, 박 팀장님 연기 한번 해주세요. 연기 한번 해서. 자, 사장님한테 RPA. 저희 회사의 그 비전이 2019년 비전이 First and True Media Commerce Creator예요.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커머스 회사로 이제 거듭나기 네. 위해서는 저희가 그 뭔가 자동화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앞서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장님 RPA를 도입을 하면 반복적이고 뭐 좀 단순한 업무를 로봇에서 시키고 나머지 남는 인력으로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생각하고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일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원해 주세요. 자, 제가 사장님이에요. 네. 아, 야, 너만 편하다고 그러냐? 돈 벌어? 돈 벌어? 돈 버냐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비용 대비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래서 RPA 쓰는 게 인원을 추가로 2명 뽑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오케이, 네네. 자, 그 다음에 김영준님은 타스크 관련 봇, 품질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말해서 버전별로 성능 관리 같은 걸 하는지요? 한 번 적용된 것은 계속 같은 버전 쓰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키텍처상 형상 관리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되고요. 이제 글로벌 솔루션 그리고 앞서가는 솔루션들은 버전이 업데이트를 계속 되고 있어요. 네네. 그 기능들을 적용해서 기존의 로봇을 새로운 버전에 맞춰서 네. 쉽게 이관 가능합니다. 네. 자, 김한수님 개발에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저희도 본사에다가 이제 저런 것들을 여쭤보긴 하는데 저희가 네. 특별히 개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저는 굳이 언어 랭귀지에 이렇게 뭐 하진 않는데 제가 별도로 저거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험상 근데 C샵을 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아, 네. 윈도우 기반 솔루션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자, 그다음에 이게 소윤철님께서는 국내 사례 중 챗봇과 연계해서 뭐 구축한 사례가 있는지. 지금 컨택센터, 콜센터에서 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네. 있고요. 예. 네. 근데 사실 콜센터가 신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네네. 사람이 말하는 것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 네네. 이런 신기술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서수민님께서요, 일반적으로 RPA를 도입할 때 물리적인 PC의 구성을 많이 하는 편인지 아니면 클라우드와 같이 가상의 구성을 많이 하는지요? 저희 고객사 중에 가상 서버에 올린 경우도 많고요. 네. 아직 클라우드 사례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사례도 한 고객사 있습니다. 근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저사양을 요구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파일럿 단계에서는 워크스테이션 정도에 그냥 설치를 하시고 전사 확산할 때 보통 이제 가상 서버 클라우드에 올리기 합니다. 자, 우병우님은 AA 오토메이션 애니어의 코그니티브 RPA 기능이 어떤지, 특히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좀 어떤지 좀. 네, 저게 아까 말씀드린 거 IQ 보시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OCR하고 이제 머신러닝이 합쳐진 그런 기술들이고 저희는 네. 자체 이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타사 같은 경우 이제 해외 그러니까 제3의 업체의 솔루션들하고 이제 API 형태로 연결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3의 업체들하고 같이 같이를 하시게 되면 그쪽의 네. 전략이 바뀌면 또 이쪽 제품 전략도 바뀌기 때문에 네네. 고객사한테 그게 리스크가 좀 전가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체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알겠습니다. 신동림님, 로봇 완성 후에 사용 중 일부 프로세스 변화가 필요해서 결과물 성능이 느리다고 판단되면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게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네.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하고요. 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테스트한 그 결과가 오류가 없으면 운영으로 이관하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방식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지금 3시 14분 더 오늘 Q&A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뭐 거의 한 40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요. 이제 어차피 큰 흐름은 이제 우리가 뭐 디지털 비서가 됐던 디지털
뭐 동료가 됐건 이런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왔을 때 이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일에 대한 자세랄까 그런 것들을 세 분 뭐 관점 한 좀 말씀해 주면서 끝내는 걸 하죠. 먼저 지상님부터 먼저. 이제 앞으로 이제 파이낸스 쪽인 전공인데 네. 이게 어떤 업무에서나 이제 신기술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IT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해당 업무만 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신기술을 모르고는 더 많은 아웃풋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에 계시든 자금에 계시든 구매에 계시든 본인의 업무에 도움될 수 있는 신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이걸 업무에 적용해야 되는 게 대세인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지금 현재 프랙티컬하게 적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RPA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저는 또 전공에 상관없이 저도 뭐 패션을 전공했지만 지금 뭐 IT 지금 프로그램 나와 있는 것처럼 경계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관점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루틴하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관점에서 오픈 마인드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말 꼭 해야 되는데 제로 베이스 띵킹 롯데에서 제로 베이스 띵킹 그러니까 아예 그 없는 거에서 다시 한번 전환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뭐 선입견을 갖지 말자. 그리고 뭐 시작도 안 해보고선 이제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뭐 이제 이 프로그램도 좀 정기적으로 봐서 다른 일에 좀 적용할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접목할 수 있는 일이 없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뭐 저희가 세상이 이미 변했고요. 실제로는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요즘에 하는 게 또 로봇과 함께 일을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업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제 지금 내 업무에 얘네 로봇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일들, 더 밸류 있는 일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그 세 분 또 여러분들 다 모든 분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저도 RPA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점과 정보 얻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올해가 제가 보기에도 이제 RPA 하는 원년인 것 같으니까 그 여러분들 각 분야별로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작게나마 한번 시작해 보셔가지고 이런 큰 흐름에 같이 동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